자, 뉴턴의 운동법칙부터 시작해서 운동량, 충격량에 해당되는 물질의 안정도에 해당되는 게 두 번째 내용. 자, 이 중에서요. 질문할 거 챙겨볼게요. 225번부터 228번까지 질문. 없어. 자, 229번부터 237번까지 질문. 37. 36, 37.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질문 한두 가지 받아보고 갈게요. 자, 38번부터 자, 47번까지 질문. 43. 어? 43. 43. 43 또. 괜찮아. 그 다음에 넘겨봐. 자, 55번까지 질문. 51. 51. 49. 49. 53. 52번. 52번. 이 새끼들 여기서 다 망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56번부터 65번까지 61번. 61번. 57번. 네. 57, 61. 또 가자. 마지막 페이지. 66에서 74까지. 72번. 72.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보자. 36번부터 가는 거야. 자, 36번부터요. 무슨 내용 있는지 보죠. 36번 보시면요. 그리와 같이 빨대를 사용해서 충격량을 나타낸 건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꼬맹아. 우리요. 실제로 물체가 운동하려고 할 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 관성을 운동량이라고 한다. 자, 이 운동량은 mv로 계산하는데 v가 속도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방향 갖는 벡터다. 방향 반드시 넣고 계산해야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돌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하고 이 충격량은 FT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때 운동량이 벡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벡터, 방향을 갖는데 그렇다면 충격량이 방향을 갖는다는 건데 이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결정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할 때요. 충격량은 Ft인데 만약에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면 시간만 길게 하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그게 바로 에어백의 원리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관점도 보자. 다른 것도 보자. 자, 충격량은 Ft인데요. 만약에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줘. 요번에는 일정한 게 힘이야. 힘을 똑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주는데 이때 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그러니 10N의 힘을 1초 동안에 받게 할 수도 있고 10N의 힘을 10초 동안 받게 할 수도 있잖아. 힘의 크기 똑같게 해. 그러면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10이나 100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어떤 물체가 처음에 정지되어 있다가 이 충격량을 받아서 운동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을 더하거든요. 근데 물체가 만약에 처음에 운동량이 없다고 치면 나중 운동량이 충격량 자체가 나중 운동량이 돼. 맞아? 이런 상황이 발생해. 나중 운동량이 곧 충격량이야. 근데 이 충격량의 크기가 커지면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가 커지면 물체는 나중 운동량은 mv니까 어차피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가 날아가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이걸 이용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래서 수렵 생활할 때요. 저기 달리고 있는 커다란 막 그 사자 같은 거 잡아서 먹잖아요. 호랑이 잡아서 먹는데 걔네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독침을 쏴서 잡거든요. 근데 독침을 쏠 때 이 속도가 빨라야 사자를 따라잡죠. 그래야 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침을 쏘는 이 대롱의 길이를 훨씬 짧지 않고 길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침이 나갈 때, 독침이 나갈 때 이 여기 대롱을 빠져나갈 때까지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거든요. 대롱을 빠져나갈 때까지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짧으니까 1초 만에 빠져나가. 근데 여기는 기니까 빠져나갈 때까지 10초 걸려. 그러니 대롱이 길수록 충격량이라는 나중 운동량이 커져. 그러니까 여기를 빠져나갈 때 독침의 속도가 이때 훨씬 빨라. 얘보다. 그래서 커다란 동물들을 이렇게 잡는 거야. 되겠어? 이런 원리가 있어. 그래서 보시면 빨대 A의 이 근처에 면봉을 넣고 강하게 불 때와 약하게 불 때 얘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해요. 그래서 면봉의 이 빨대의 길이는 똑같은데 힘의 크기를 10N으로 밀 거냐 아니면 100N으로 밀 거냐. 자,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1초야. 그러면 얘는 나중 운동량이 10이면 되니까 물체의 질량이 2kg라면 속력이 5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근데 얘는 나중 운동량이 100인데 질량이 2kg잖아. 그럼 빠져나갈 때 속력이 50으로 나간다는 얘기야.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물리 1에서는요. 단지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의 크기를 줄일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충격량을 일정하게 했을 때 그래요. 충격량이 일정하면 시간이 길면 힘을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충격량이 일정한 게 아니고 힘이 일정하거나 시간을 일정하게 했을 때 그래서 나중 운동량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요. A를 반으로 자른 빨대요. 그래서 A는 긴 거, A를 반으로 자른 빨대 B는 짧은 거. 그러면 힘을 받는데 시간이 얘는 짧고 얘는 길기 때문에 속도는 이때가 빨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힘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시간을 길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얘기야. 그럼 속도가 커져. 자, 그 중에서 기억 보시면 가에서 빨대를 강하게 불면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간다. 왜요? 어차피 부는 높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속력이 5일 때보다 속력이 10일 때 똑같이 낙하하는데 2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낙하하는데 2초가 걸리기 때문에 5일 때는 10m 앞에서 떨어져. 10으로 불면 20m 앞에서 떨어져. 이런 얘기야. 그래서 더 멀리 날아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서 기억에 이 근처에 넣은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간다 라고 했는데 나에서는요 대롱이 긴 게 더 멀리 날아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은 A이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가에서 면봉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빨대를 강하게 불 때가 약하게 불 때보다 크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작용하는 시간은요 빠르게 불면 그래서 이 면봉을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그래서 약하게 불던 강하게 불던 면봉을 빠져나갈 때 걸린 시간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디귿 나에서 면봉이 받은 충격량은요 A가 B보다 크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을 보세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충격량을 일정하게 한 상태만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요. 얘만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일정하게 한다든가 얘를 일정하게 했을 때 날아가는 물체의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7번으로 갑니다. 37번으로 가시면 오른쪽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O부터 T1까지 물체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합니다. 일정하진 않네요. 가속도 운동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T1부터는 힘을 주지 않아서 등속도로 운동하는 그런
이런 그림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처음은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빨라졌다가 일정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힘은 T1 때까지만 줬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T1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요. 너네 기억나니? 운동량은요. 질량 곱하기 속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다가 여기다가 질량만 곱하면 이 자체가 운동량 그래프가 되지. 모양은 안 달라진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이 T1일 때까지만 커지는 거고 그리고 T1일 때 운동량은 MV입니다. 맞아. T1일 때 운동량은 MV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T2일 때 관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요. T2일 때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성을 유지하는 상태.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틱은 5에서 T1까지 받은 충격량은요 라고 하는 거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높이 변화량이죠. 그래서 0에서 MV까지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운동량 그래프로 바꾸는 거 상위권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거야. 잘해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43번 날라갑니다. 자, 43번으로 오시면요. 43번에 그림은 질량이 0.2kg인 장난감 자동차가 오라고 하는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한 후에 정지. 이거죠. 벽이 있어. 장난감 자동차가 날라오고 있어. 자, 0.2kg이고 속력이 5라고요.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얼마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1이네요. 그죠? 그리고 충돌을 한 후에는 멈췄다고 했으니까 0이네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라고 했으니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게 곧 충격량입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가 벽으로부터 자,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충격량의 크기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1입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그래서 I는 FT인데 충격량의 크기는 1입니다. 자, 근데 벽에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0.05초예요.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부딪힐 때 받은 힘은 20N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야 1되죠. 아니야.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9번으로 넘어갈게요. 넘어오시면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1kg인 물체 B를 향해서 사이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 A, B는 충돌 후 같은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림 나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 밑넓이가 4다. 자, 보면아 힘 시간 그래프요. 기억나니? FT 그래프 되겠어? 그랬을 때 밑넓이가 충격량, 다시 말해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 알겠지? 이게 바로 얼마냐면 얘는 4라고 줬어. 근데 너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A가 커, B가 커, 아니면 같아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됐어?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을 할 때요. 충돌하는 그 순간 서로 주고받은 힘의 크기 반드시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이고 힘을 주고받는데 걸린 시간 반드시 같습니다. 방향만 바뀌는 것 뿐이죠. 그러니 충돌하는 그 순간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방향만 바뀌는 거죠.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충격량, B의 충격량이 4란 얘기는 A의 충격량도 4여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A는 어떠냐면 충돌하기 전에 A는 오른쪽 방향으로 4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그리고 B라는 물체는 정지되어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쾅 하고 충돌할 때 A가 이 방향으로 힘 받는 거 알아? 그러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니까 됐어. 운동량이 4만큼 줄어야 된단 말이야. 얘는 4만큼 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 충돌하기 전에요. 우리 A의 운동량은 얼마였냐면 충돌하기 전이요. A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8이었어요. B의 운동량은 0이었는데 얘는 운동량이 4만큼 줄어야 돼. 얘는 4만큼 늘어야 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충돌 후에 A는 오른쪽 방향으로 4, B는 오른쪽 방향으로 4라는 운동량을 갖고 둘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끝난 후에 두 물체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왜? 둘 다 운동량이 플러스 방향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A는 2kg니까 운동량을 4가지려면 충돌 후에 A의 속력이 2로 줄어야죠. 그 다음에 B는 4kg니까 충돌 후에 속력이 나경 얼마? 1이어야 되는 거야지. 그래야 곱해서 운동량이 4가 되죠. B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B 1kg예요? B 1kg네요. 그럼 속력은 4여야죠. 되겠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A가 B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가 4란 뜻이다. 맞습니다.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2가 아니고 4여야 됩니다. 지금 충돌 후에 B의 속력은 8이 아니고 B의 속력은 4여야 됩니다. 이런 느낌 되겠죠?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한 놈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충돌을 하고 있는 다른 놈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방향은 반대여야 되고요. 그래서 한 놈은 그만큼 느는 거고 한 놈은 그만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으로 넘어가죠. 51번 보시면 그림 가는 질량의 M인공 A를 V의 속력으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시켰을 때 V의 속도로 그래서 튕겨 나옵니다. 자, 근데 꼬맹아 생각해. A라고 하는 질량이 M인 물체가 갈 때 V인데 튀어나올 때도 V지. 근데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MV인데 충돌 후에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MV야. 알겠어? 운동량은 벡터라서.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MV에서 플러스 MV를 빼야 되니까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는 게 아니고 왼쪽 방향으로 2MV만큼 변했어. 이거 돼야 돼. 맞아.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을 보니까요. B라는 물체는 V의 속력을